네, 오늘은 나무추리 생각수학 중3 기본과정 8번째 시간으로 제곱과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제곱과 제곱근을 연습하는 첫 단계로 제주도 여행으로 왔어. 제주도 여행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제주 정락이라는 거죠. 제주 전통의 전통 가옥의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문 역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돌기둥 두 개가 있는데 사람 키 높이만큼 이 돌기둥의 이름은 정주석이라고 하고 이 돌기둥에 세 개의 긴 막대기가 돌기둥이 구멍이 뚫려서 걸쳐져 있어. 이 걸쳐져 있는 이 막대기 이름이 정랑이에요. 정랑. 그래서 이제 이게 대문인데 이 동물은 소나 말은 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뭘 해주는가 하면 이게 주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얼마나 있다 오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짐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막대기가 세 개 딱 걸쳐져 있다 이거지. 뭔가 막고 있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두 개는 막고 있고 하나는 이제 내려져 있다. 이것도 이게 좀 뭔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좀 덜하다 이거지. 그 밑에 그림을 보면 하나는 맨 밑에 막대기 걸쳐져 있는데 두 개는 내려져 있다. 이건 들어가기 좀 쉽다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세 개의 막대기가 다 내려져 있어 바닥으로. 구멍에서 빠져 있다고. 이거는 살짝 넘으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 첫 번째 그림에 막혀져 있다 이거지.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주인이 멀리 가 있어. 며칠 뒤에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며칠 뒤에 돌아온다. 자, 두 개는 가려져 있고 하나가 내려져 있는 건 이거보다는 좀 가깝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주인은 집이 없고 이거는 저녁 때쯤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요. 자, 하나만 걸쳐져 있고 하나만 딱 걸치고 둘은 내려져 있는 이거는 주인이 없긴 없어 이것도.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 이거는 잠시 뒤에 돌아온다. 잠시 뒤에. 그리고 이렇게 셋 다 내려져 있는 거. 셋 다 내려져 있는 건 들어오래. 이제 소나 말은 맞고 이거는 집에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이 이제 찬진이네 집 대문이고 이게 정찬이네 집 대문이고 이게 수영이네 집 대문이고 이게 형제민의 집 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잘 지웠어요. 이제 어떤 뜻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진이네 집 딱 갔어. 다 가려져 있지. 어떤 거? 없다 이거지. 근데 멀리가 있다. 며칠 어디 해외여행을 간 거야. 며칠 없어. 정찬이네 집에 갔더니 셋 다 내려져 있어. 들어오기 쉽지. 들어오라는 거야. 집에 있다는 거야. 수영이네 집에 갔더니 두 개는 가려져 있고 하나가 내려져 있어. 없긴 없는데 아주 멀리 간 건 아니고 저녁 때쯤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형제네 집은 하나만 가려져 있고 두 개는 내려져 있어.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야지. 잠시 뒤에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서 살짝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라는 이제 이게 약속이죠. 약속을 하면 어떤 그런 상징이나 기호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이제 배울 텐데 그 배우면 그 약속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써먹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약속에서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약속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곱과 제곱근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이 제곱과 제곱근의 이제 첫 이야기로서 그런 걸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는 과연 제곱과 제곱근이 뭐냐 이거지. 제곱과 제곱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곱근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지. 이 제곱과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곱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어떤 수를 하나의 수지 같은 수를 두 번 곱할 때 이 결과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수를 두 번 곱한다는 이 행위, 이 내용도 있지만 그거하고 동시에 그 결과값 이것도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결과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건가 제곱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곱근이라는 것도 이 제곱뿌리라는 걸 가리키기도 하죠. 그 값 자체, 제곱뿌리 값 자체도 가리킨대. 제곱근이. 그래서 4의 제곱근은 2다. 물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 이게 2를 자기가 두 번 곱해서 4를 만들었던 빼기 2를 두 번 곱해서 4를 만들었던 이게 없는 상태에서 4만 있다면 4를 만들 수 있는 두 번 곱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수는 2와 빼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4를 보고 결과를 보고 제곱근을 이야기할 때는 2와 빼기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 이게 제곱이고 그때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느냐 그 제곱의 뿌리 그게 제곱뿌리인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거지. 3학년 1학기 들어와서 제곱과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왜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x제곱은 4다 이런 2차 방정식을 나중에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제곱해서 이 x 곱하기 x인데 두 번 곱해서 얻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 속에 그 제곱한 수, 제곱근이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제곱한 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걸 하기 위한 연습인 거죠. 기초 단계인 거죠.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x를 두 번 곱해서 6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x의 두 배를 알면 그 다음 단계인 x를 알 수가 있듯이 이거를 6을 2로 나눠서 3이 된다 이거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x를 두 번 곱했다 이거지. 제곱해서 4가 됐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x 제곱을 알면 x가 얼마가 될까라는 걸 알고 싶은 것이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라고 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제곱과 제곱근을 다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제곱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제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항상 뭔가를 할 때는 기본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곱이라는 것은 거듭제곱으로부터 나왔다겠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를 세 번 곱했다. 2 곱하기 2는 2를 세 번 곱한 거니까 이게 밑이죠. 밑. 2의 세제곱 지수 2를 세 번 곱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에는 실은 두 번만 곱하는 건 있는 건 아니라 이거지. 두 번 말고도 세 번, 네 번, 뭐 여러 번 곱하는 게 다 거듭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제곱이라고 할 때 특별히 두 번만 곱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고 제곱. 근데 거듭제곱에는 제곱 말고도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제곱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수는 제곱을 하고 어떤 수는 제곱을 할 수 없는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겠지. 제곱의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라는 거지. 제곱을 할 때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곱을 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도 두 번 곱할 수 있고 1도 두 번 곱할 수 있고 2분의 1도 두 번 곱할 수도 있고 0도 두 번 곱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두 번 곱할 수 있죠. 저기 다. 그래서 곱하는 수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제곱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제곱에 따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왔다 이거죠.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제곱 뿌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걸 거꾸로 되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곱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 가능할까?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부호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부호에서. 물론 부호가 변하지 않는 수도 있죠. 그렇죠? 양수. 플러스 수를 곱하면 부호가 안 변한다. 이런 것들은.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부호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거지. 0은 부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0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양수이거나 또는 0이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지. 제곱하면 그런 결과적으로 반드시 0이 아니고 다 양수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제곱에 따라서 크기가 바뀝니다.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절대값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자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0과 1을 보면 0은 제곱해도 0이고 1도 제곱해도 1입니다. 근데 1보다 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라든지 3분의 4라든지 이런 수. 이런 수들은 제곱을 하면 원래 수보다 커집니다. 3분의 4도 제곱하면 9분의 16이 되어서 원래 3분의 4는 9분의 10이거든. 그 커진다. 그래서 1보다 큰 수는 제곱하면 처음 수보다 더 커져요. 그런데 0과 1 사이의 수가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두 번 곱했다. 이게 4분의 1이 되는데 원래 2분의 1은 4분의 2거든.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해서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면 크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0과 1은 변화가 없고 절대값 크기가 그런데 1보다 큰 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도 제곱하면 절대값이 원래 수보다 더 커지고 0과 1 사이의 수는 제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곱에 따른 이러한 변화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아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곱권을 구할 거예요. 제곱권을.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제곱권을 구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수를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 때 그때의 방법과 비슷한 게 있거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게 있느냐? 2x는 4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x는 4 나누기 2가 되겠지. 왜 그런가 하면 x의 2배가 4니까 이 4를 2로 나눠주면 x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2가 된다. 자, 그런데 2x는 1이다. 또는 2x는 3이다. 또는 2x는 6이다.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1 나누기 2가 되는데 이때 분수, 나눗셈을 몫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분수 기호를 이용을 하면 바로 1을 2로 나누는 그 값이 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2x는 3은 3을 2로 나누는 이게 몫이 될 거고 2x는 6은 6을 2로 나누는 이 값이 몫이 된다. 자 이랬을 때 이 수들은 여기가 끝이고 분수 상태가 요거는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 약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수는 처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다 이 분수 기호를 써서 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분이 되어서 정수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이런 방법. 즉, 이 몫을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이용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해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방법이 지금 우리가 제곱권을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곱권을 구할 텐데 제곱권을 구하기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는 제곱의 과정을 되돌려서 제곱권을 구한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본 것처럼 제곱권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그 기호를 쓰면 어떤 제곱권이라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은 7이다. 요거의 제곱권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근데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한번 봐야 돼. 이게 뭘 하는 건지. 어떤 수가 있었다. 그지? 이게 x에 x. 어떤 수가 있었고, 요거를 두 번 곱한 거야. 그래서 7이라는 결과를 만든 거라고. 이게 결과야, 결과. 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제곱 결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다시 돌아가서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거든. 어떤 짝퉁은 제곱된 게 아닌데 마치 제곱된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놓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게 있거든. 그게 안 돼. 나중에 보겠지만. 자,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제곱한 수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다는 건 뭐냐?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떤 실수라도 다 0보다 크다. 딱 하나의 실수인 0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가 정녕 우리가 아는 수, 실수를 제곱해서 올라온 거라면 이 7이라는 그 제곱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이 아닌 이상은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0보다 크다. 자격이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너 어떤 수를 제곱한 거니? 이 제곱의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제곱의 과정에서 제곱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 크기하고 절대값 크기하고 부호로 나눠서 생각해 보야 되겠지. 첫 번째 크기다. 제곱하면 7이 되는 크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때 간단한 기호 제곱하면 7이 된다. 이게 이 기호 루트라고 되어 있고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루트라고 되어 있고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호가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제곱근을 나타내주는 기호라 이거지. 자, 넓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고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지. 그걸 이렇게 쓴다 이거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때 안에 게 결과라 이거지. 바깥의 기호가 나는 제곱하면 2가 돼 이런 뜻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곱하면 2로 가는 제곱뿔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곱근이다.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를 이 루트 기호를 이용해서 쉽게 제곱하면 7이 된다. 이게 이제 크기 단계에서 확인한 거고. 그래서 이 제곱하면 7이 되는 이 수를 우리가 이 자체로 이제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곱근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근 7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부호가 달라붙는 되겠지. 부호가 달라붙어서 어떻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고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부호를 생략한 얘하고 똑같이 얘는 뭐라고 그러느냐 양의 제곱근 7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근 7에다 양이 붙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얘는 뭐라고 그러느냐 음의 제곱근 7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헷갈리는 두 낱말을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지.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이라는 이 두 말을 한번 구분해 보자.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 이걸 구분해 볼 텐데 7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찾으라겠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이거를 기호로 쓰면 7이 된다. 7이 되는 수.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이렇게. 이게 요게 그대로 요걸 기호로 쓴 겁니다.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그리고 얘가 일단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제곱하면 7이 되는 절대적인 크기.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크기니까 양수로도 볼 수 있는데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크기, 제곱하면 7이 된다는 크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이거를 읽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제곱근 7이라는 거지. 제곱근 7. 제곱근 7. 그래서 제곱근 7이라는 것은 실은 제곱하면 7이 되는 그 절대적인 크기를 가리킨다. 이게 절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양수긴 한데 절대적인 크기를 가리킨다. 절대적인 크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7의 제곱근은 절대적인 크기에서 플러스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으니까 7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7. 제곱근 7에다 양이 붙는 거. 양의 제곱근 7. 그리고 음의 제곱근 7. 이렇게 해서 7의 제곱근이 만들어진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 7의 제곱근이라는 것이 7의 제곱근, 첫 출발이 7의 제곱근인데 7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를 찾는 거라겠지.
제곱하면 7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7이 여기 있고 어떤 수를 제곱해 왔느냐 제곱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왔을까? 이게 7의 제곱근인데 이 7의 제곱근을 찾을 때 먼저 절대적인 크기를 구한다 이거지. 그게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인데 얘가 바로 제곱근 7이에요. 제곱근 7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절대적인 크기라는 거지. 여기에 이게 이제 크기를 확인한 거고 여기에 부호가 없거나 또는 플러스가 붙으면 양의 제곱근 7 마이너스 붙으면 음의 제곱근 7에서 이 제곱근 7의 절대적인 크기에 플러스가 붙어서 얘는 양의 제곱근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양의 제곱근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거는 음의 제곱근으로 진화한다. 음의 제곱근.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합쳐져서 7의 제곱근을 이룬다. 그래서 아주 헷갈리지만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을 분리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수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살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 하고 2, 0, 1, 16분의 25의 제곱근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 자, 근데 첫 번째로 맨 첫 단계에서 항상 해야 되는 건 보고 뭘 해야 돼? 보고 자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격 확인. 일단 본다. 이 수들이 제곱근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뭘 보고 알아? 부호가 플러스여야 된다. 왜? 실수를 제곱하면 양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해서 올라왔다. 그런 수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 제곱이 된 수라고 보고 지금 이 제곱근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탈락 마이너스라서 제곱근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거지.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수의 제곱근의 크기를 나타내 본다 이거지.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0은 제곱하면 0이 되는 수, 1은 제곱하면 1이 되는 수, 16분의 25는 제곱하면 16분의 25가 되는 수. 이렇게 크기를 먼저 확인해주고 이때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같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물론 요거를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겹쳐 쓰는 부호를 복부호라고 하는데 복부호로 써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텐데 얘는 제곱해서 0이 되는 크기는 0밖에 없어. 그리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 거지.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데 여기에서 제곱해서 1이 되는 수가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호 없이도 간단히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16은 4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라서 16분의 25는 제곱해서 16분의 25가 되는 수는 4분의 5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살펴봤다. 자,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제곱과 제곱근이라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x제곱은 4와 같이 제곱된 결과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제곱된 뿌리 x가 얼마였는가라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제곱은 뭐냐? 두 번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건데 수나 문자를 이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부하고 크기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수가 제곱됐다라고 했을 때 이 수를 가지고 제곱의 뿌리를 찾는 것이 이제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할 일은 자격 확인이라겠지. 과연 이 수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제곱해서 된 수인가? 그거는 0보다 큰지를 판단해야 되고 같거나 두 번째로 자격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크기하고 부호로 나눠보자. 크기는 제곱하면 이 기호를 쓰면 좋다. 제곱하면 제곱근 기호인데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0이 되는 수 거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데 제곱근 이 기호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들이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추가로 보겠지만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을 구분하자. 그지? 7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를 찾는 건데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 그게 제곱근 7이에요. 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제곱근 7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의 절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양수인 거지. 제곱근 7은.
근데 그게 플러스가 붙으면 양의 제곱근 7, 마이너스 붙으면 음의 제곱근 7. 이 두 개가 7의 제곱근을 이룬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 제곱근을 가지는 수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 0이나 양수인데 이 제곱근들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 왜? 크기가 똑같아요. 절대적인 크기가. 왜? 이 제곱하면 다 2로 가야 되거든? 절대적인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0은 0 하나뿐이 0이 되고 그래서 어떤 수든 제곱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제곱근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제곱과 제곱근에 대한 간단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